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원래는 좀 더 공격적인 문장이었는데, 포트폴리오 왜 만드세요? 포트폴리오 무엇을 위해 만들어요? 네, 그럼 너무 듣기 거북하니까 좀 더 잘 전달하고 싶어서 문장을 좀 바꿔봤습니다. 포트폴리오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이 문장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생각보다 쉽게 대답이 나와요. 취업하려고요. 개발자 되려고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목적이 뭔가요? 이렇게 다시 물어봤을 때에는 나오지 않아요. 정말 그냥 개발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포트폴리오는 다 유효한 것인가? 요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발견한 현상들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고요. 그러려면 일단 개발자가 되어야 하죠. 이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일단은 개발자가 되어야 하죠. 근데 그러려면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돌아봤는데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혹은 과제 전형을 준비를 했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구나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제작인데요. 가장 먼저 합격한 사람의 포트폴리오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장 설레는 말 중 하나죠, 이거. 합격 컷 떴음 이러면서 이제 합격한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거나 혹은 SNS에서 저 합격했는데 포트폴리오 공개하겠습니다 하면서 공유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보면 좋아요. 합격한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레퍼런스 삼아서 내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뭐 만들죠? 봤어요. 오, 이런 거 만들어서 합격했구나.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난 뭐 만들지? 딱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론 코딩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 전형에 가면 띠용. 뭐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모르겠지? 그쵸. 중간에 뭔가 비었어요. 그럼 이걸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만들어야죠, 뭐. 그렇군요.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 그냥 열심히 꾸준히 무언가를 만들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어렵고 말이 안 되죠. 자, 열심히 꾸준히 하면 다 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이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 더 원리를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죠. 그래서 저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언어 골라야 되는데 무슨 언어 고르지?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죠. 알고리즘 자료 구조에 맞는 언어. 예를 들면은 뭐 강의가 제공이 된다거나 혹은 코딩 테스트를 연습할 수 있는 언어거나 혹은 퍼포먼스가 좋은 언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대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언어. 나는 지금 iOS 개발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스위프트를 공부했어. 그러면 코테도 스위프트로 봐야 하지 않을까? 둘 다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지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제 전형 준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열심히 개발을 막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피드백을 받아봐요. 어때요? 어때요? 저 이거 어디 과제 전형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리뷰 좀 해주세요. 피드백 좀 주세요. 그리고 듣고 개발을 합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결국 그게 도움이 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저
이 피드백 듣고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피드백 좀 해주세요. 피드백의 지옥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이런 혼돈 속에서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서 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 라는 이 현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상향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고요.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를 수는 있죠. 네, 다를 수는 있고 이게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취업을 했고요. 아마도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보고 싶은 거죠. 자, 일단은 개발자가 되어야 좋은 개발자가 된다. 요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네, 반박할 여지 없이 사실이고요. 스펙을 쌓아야 하죠. 정확하게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동료들과 현업에서 같이 일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펙이라는 것은 결국엔 능력입니다. 즉, 어떠한 일정 선에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스펙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 스펙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지만 스펙만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 그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개발자는 자격증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검증을 할 거고요. 실제 검증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능력이 있다면 꼭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가 했던 이 세 가지의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나는 일할 준비가 됐어요. 이러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협업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 해결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 거죠. 먼저 기술력이 있는가? 자,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은 실제 내가 기술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구현하는 힘이 있으신가요? 즉, 누군가가 이것 좀 구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구현을 해낼 수 있으신가요? 가장 기본적인 기술력이죠. 심지어 요즘에는 AI가 이걸 많이 해주기도 합니다. 누구누구야 이것 좀 구현해줘 라고 하면 코드가 쫙 나오죠. 근데 그 능력마저 없다면은 기술력을 쌓아야겠죠.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그걸 제한 시간 안에 요청받은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과제 전형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과제 전형은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만드는 거고요. 일주일 혹은 10일 혹은 3일 안에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으신가요? 있다면은 도전하시면 됩니다. 새로 나온 기술들을 어려움 없이 익히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기술을 학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무언가 쓸모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거나 혹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데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 프로세스가 있으신가요? 이것들을 많이 볼 거고요.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계속 학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현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내가 이걸 왜 못 구현하는지를 검색을 합니다.
내가 뭘 모르는 거지? 그럼 뭘 모르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그걸 리스트로 만들고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실제 내가 구현을 해야 되는 것들을 구현하러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구현이 되면은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요. 즉, 이게 가장 코어고 얘부터 알게 되면은 나는 구현할 수 있어 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위에서부터 공부하면서 실제 구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고요. 학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요한 것도 있어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잠재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공부했었어요? 얼마나 기술을 갈고 닦아왔나요?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나요? 해본 적 있나요? 네, 저는 다룰 수 있는 도구가 10가지예요. 오, 좋아요. 망치, 톱, 칼, 벤치. 그걸로 뭐 해보셨어요? 뭐 만들어 보셨어요?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쓸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망치로 못을 한번 박아보는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잘라서 무얼 만들어 보셨나요?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해 보셨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협업 능력이 있는가? 전 협업 능력이 있습니다. 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GitHub를 써봤거든요. 네, 그건 협업의 도구죠.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협업을 해보셨나요? 저는 메신저인 슬랙을 써봤어요. 네, 누구와요? 저 혼자요. 그래서 협업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협업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거죠. 협업이니까요. 그 협업에 경험이 없는 상태로 저는 협업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슬프게도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 능력은 혼자서는 갖추기 가장 힘든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 같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결국 그래서 협업이 왜 힘든지를 그리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그건 생각보다 힘들고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좋아요. 경험도 있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협업이란, 좋은 팀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민을 해봐야죠. 협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팀을 꾸리기 위해서고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야 이 사람은 우리 팀에 잘 어울리겠다. 이 사람은 우리 팀과는 잘 맞지 않겠다. 라고 팀에서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협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니, 그러면 나는 협업을 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내가 나 같은 사람하고 협업을 한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괜찮아요? 같이 일하고 싶어요? 협업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나의 근거는 무엇인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없다면 만들어야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경험도 그리고 그 근거도 만들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력이 있는가인데요. 결국 지식과 협업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회사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돈 받고 내가 하는 거는 문제 해결일 겁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나요? 문제를 정의해 본 경험은 있나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이 방법을 썼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으신가요?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한 번도 해결해보지 못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해결해 보시죠. 라고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까처럼 제가 뭘 모르는지부터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습득을 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를 계속 검증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 문제 해결해 본 경험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나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있으신가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죠.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되고 싶고요. 포트폴리오는 결국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고자 하는 게 없다면 그 목표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나는 학습하는 프로세스가 있나? 그래서 학습해서 내 것이 된 결과물들이 있나? 그리고 그 학습한 걸 가지고 해결한 문제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식의 순서대로 쌓아 나간다면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하고 싶은 것들이 할 게 많아지죠. 합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보다는 내가 만들고자 한 포트폴리오가 합격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태로 나 자신을 바꾸는 것보다 내 모습을 단단하고 확고하게 만들고 그런 나를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즐거울 테니까요.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학습하고 내 것으로 체화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바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뭘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사람들은 각자 무언가를 만들고 있대요. 자기만 모르고 있대요. 그쵸? 그 답은 밖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걸 증명하려면 나는 뭐가 필요해? 그건 어떻게 만들어? 그거 만들려면 나 뭐 해야 돼? 순서대로 가다가 보면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하나씩 하나씩 완료를 해 나가면서 점점 내가 목표한, 내가 되고 싶은 나에 가까워지고 그 말은 즉 내가 조금 더 좋은 개발자에, 내가 정의한 좋은 개발자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고요.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면 아마도 협업할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할 기술력을 갖췄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조금은 코어를 관통했다라고 믿고 싶은데요. 무언가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에서 나는 어떤 치팅 시트 혹은 족보 이런 것들을 보고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결국에 그 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라서 나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